9천만 원 정도의 급매물로 좀 손해보고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1억짜리를 9천만 원에 내놨다 해서 하등 이상인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는 착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죠? 착오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착오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우리 이것을 착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착오의 종류가 있거든요. 착오의 종류. 이때 착오의 종류는 표시상의 착오가 있고요. 내용의 착오가 있고요. 법률의 착오가 있고요. 여기요. 동기의 착오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요. 표시상의 착오는요. 손이나 입이다. 이 말이죠.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 학원에서 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요. 실장한테 얘기하죠. 뭐다? 우리가 14시에 보강한다고 좀 써라. 14시. 14시면 오후 2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14시라고 쓰라고 했는데 그냥 4시라고 썼다 하면 4시부터 보강한다. 손으로 잘못 쓴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표시상의 착오. 또는요. 말을 잘못한 경우. 말을 14시를 4시부터 보강한다고 잘못 발표한 경우. 그런 경우를 표시상의 착오. 그래서 손이나 입으로 잘못한 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내용의 착오죠.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 뇌하고 눈이죠. 눈. 이건 14시에요. 보강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보강한다. 그럼 14시에 보강하면 언제까지 모여야 돼요? 2시까지는 와야죠. 그런데 잘못 읽어가지고 눈으로 4시부터로 잘못 읽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자기 혼자 보강이 다 끝났는데 자기 혼자 이제 왔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내용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눈에 관한 착오죠. 눈에 관한 착오 지금 봤죠? 뇌는 뭐냐? 우리 일본의 엔화하고요. 한국의 원화하고는 가치가 다르죠. 그런데 원래는 1,000원에 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본 돈하고 한국 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가치가요. 1,000엔에 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1대 10인데 알겠죠? 1대 10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1,000엔에 산다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결국 10,000원에 산다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생각을 잘못했다. 내용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요. 그린벨트 지역인지 모르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 그래서 다른 법에 의해서 우리 이것을 법률의 착오다.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무슨 착오다? 땅을 사게 된 이유, 동기죠. 동기의 착오를 수반한다.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동기의 착오도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착오라는 게 뭐죠? 착오를 여기 봐봐요. 1번의 착오가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주관적이죠.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 여기요 표시하고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재하고 이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고 우리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도 이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 등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시라고 여겨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춰야 되고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착오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착오는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번요. 우리가 착오는 뭐다? 우리가 전번에 이제 의사표시를 얘기할 때 얘기했다. BJ 표시를. 착오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 요건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오의 의미는 일단 무의식적 불합의라고 되어 있죠. 수문 불합의라고 되어 있죠. 이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불합의의 경우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알겠죠?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합의가 있으면 착오의 문제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착오의 위험, 우리 아까 설명했는데요. 일단 착오의 위험은
내용의 착오가 있죠. 내용. 내용은 뭐라 했죠? 딱 설명을 해. 뇌하고요. 눈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홍콩 달러하고요. 미국 달러는 가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홍콩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둘이 계약을 한단 말이죠. 홍콩 사람은 홍콩 달러로 100달러요. 미국 사람은 미국 달러로 100달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둘 다 가치가 똑같다고 평가를 하죠. 생각을 했다. 잘못된 것이죠. 이것을 내용의 착오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표시상의 착오죠. 표시는 천원으로 적는다. 적는다는 거죠. 손이죠. 적는 손이나 또는 입이죠. 적는다는 것이 100원으로 잘못 적었다. 그래서 오기했다. 오다. 답을 잘못 얘기했다. 오기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가끔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이 맞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대답할 때 잘못해서 틀렸어요.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답을 잘못했죠. 말로 잘못했죠. 손으로 잘못 썼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이 표시상의 착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이거죠. 이것은요. 표시가 뭐죠? 여러분요. 손으로 하는 게 표시라고 그랬죠. 여기 봐요. 신원 보증 서류의 서명 날이네. 서명 날이란단 말은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원 보증 서류의 서명 날이란다고 했는데 연대 보증 서면에 서명한 거예요. 사인을 잘못한 거죠.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요 만약에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기망. 그래도 이것은 사기가 될 수가 없다. 왜?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걸 얘기해.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여기 기망이라는 것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었는데 여기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잖아요. 그럼 전혀 다르죠. 의사 표시가.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없다. 착오의 문제는 나올 수가 있어도. 그래서 아무리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어도 사기는 될 수가 없다. 이걸 뭐란다?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한다? 이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이 말이죠. 표의자가 모르고 이 말이에요. 모르고 이렇게.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한다. 착오다.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는 뭐다? 장래 도시계획이 여기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뭐냐? 이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동계착오예요. 대부분이 동계착오. 알겠죠?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동계착오로서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동계착오고요. 여기 뭐죠? 법률의 착오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동계착오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동계착오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동계착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분의 착오인 것,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다음에 이제 착오에 있어서 적용 범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동계착오, 그다음에 중요분의 착오, 그다음에 뭐냐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굳이 이제 하나 본다면 적용 범위인데요. 이렇게 되면 네 가지가 되겠죠. 이 네 가지의 논점 우리가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요 우리가 뭘 볼 것이냐 동기의 착오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착오의 문제 있죠. 착오 중요분의 착오와 중대한 과실의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